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국내 모 언론사에서 유명한 언론사는 아닌데요. 테슬라가 현대차 때문에 망한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많았었는데요. 우선 저번 주 CPI 지수 발표가 있었죠. 미국의 6월 달 CPI 지수가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법했는데요. 시장은 이를 상당히 만회하면서 말아 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주는요, 정말 악재에 대한 시장의 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한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이제 중동을 방문을 했었고, 이제 중동 방문이 끝났는데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를 인정을 했지만, 사우디는 이를 원유 증산으로 화답을 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원유의 가격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유가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한 달 전 대비 20불 이상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바이든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원유가 좀 더 낮아지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역시 테슬라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7월 20일 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한 새벽 5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역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회사들,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오늘 실적 발표 있고요. 내일은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 있네요. 대망의 수요일에 이제 테슬라와 ASML이 있는데, 테슬라는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한 5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AT&T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은 트위터 같은 회사들이겠죠. 프라이데이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현재 트위터는 테슬라와 함께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인수와 관련된 법정 공방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EPS 전망을 해보면요.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1.9불대 EPS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40% 정도 역성장하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34%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전분기가 3.22로서 너무나도 크게 너무나도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역성장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회성 요인이 많았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고요. 역시 가장 큰 실적 하락의 원인은 기가 상하이의 봉쇄라고 할 수 있겠죠. 4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자, 오더는 많고 테슬라는 발전하고 있는데 한 분기 정도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게리 블랙은 비트코인 평가 차선 우려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평가 차손에 따라서 0.45불 정도 EPS 감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는 1.9불대인데요. 게리 블랙은 1.4불대라는 거예요. 국내 테슬라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어드님은 EPS가 2불이 넘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시장 전망치가 이렇게 상당히 낮기 때문에 2불대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EPS가 2불을 넘기게 된다면요. 그리고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상외에 주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시장 전망이 안 좋기 때문이죠. 2분기 인도량은 25만 5천 대 정도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 인도량이 31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EPS가 3.2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의 수치를 보면요. 충분히 테슬라가 2불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순 산식으로 일단 제가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2분기는 1분기보다는 테슬라의 차량 한 대당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 차량 한 대당 가격이 1분기보다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의 2분기 EPS가 2.65불까지도 일단은 나올 수 있다고 결론이 됩니다. 자, 전분기에 3.22불이 나왔고 이번에는 25만 5천 대를 인도를 했기 때문에 EPS가 이 인도량에 따라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3.22 곱하기 25.5 나누기 31을 하게 되면
바로 테슬라의 2분기 그냥 단순 산정 EPS가 나오게 되는데 2.65불이 나와요. 이런 산식으로 계산을 하면 인도량에 비례해서 EPS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가정은 상당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기가상하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기가상하이가 훨씬 더 프리먼트 공장보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단순 산식은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2.65불이 나오는데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평가사조 차손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0.45불이 있다고 치면 게리블랙의 의견대로 2.65에서 0.45를 빼주게 되면 최종 EPS가 2.2불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뭐 레이어드님의 예상만큼 그거를 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오히려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가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따라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지금 시장은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도 호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이언트 스텝은 큰 악재일 것 같고 테슬라의 뭐 2불대 EPS도 상당히 악재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악재가 호재로 많이 지금 둔갑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런 큰 악재 발표를 불확실성 제거로 인식을 하면서 시장은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장에 지금 가장 큰 뭐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가 있다면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황일 것 같은데요. 현재 상해는 아직 봉쇄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카오 같은 뭐 관광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도 지금 봉쇄가 연장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실제 마카오는 도시 뭐 세 수입의 80%가 이 카지노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카지노는 모두 영업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마카오는 7월 11일부터 봉쇄를 시작해서 17일까지 유지할 생각이었는데요. 이를 22일까지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뭐 관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민 60만 명 중에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BA.5죠.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그 확산 속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봉쇄를 연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가 상하이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코로나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므로써 정말 악재는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코로나로 시작됐던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급상승과 지금의 버블 제거 상황은 이제 다시 뭐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잘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도보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이미지로 보면은 테슬라는 7월달 수출 물량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7월 초반부터 2주 동안 생산 스탑이 되었던 모델 Y 같은 경우는 다시 생산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는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제 주당 11,000대 생산하는 거에서 14,000대까지 이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기가상하의 테슬라 모델 Y 업그레이드 생산 라인이 7월 1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는 모델 3가 현재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작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뭐 8월 초부터는 이제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상하이가요 100만 대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델 Y 생산 라인이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에서는 이제 스팀 게임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스팀이란 글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라이젠 뭐 AMD CPU를 GPU를 탑재를 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 5급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사이버펑크와 같은 게임을 시연을 하기도 했죠. 지금 실제로 위쳐 3 같은 게임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팀 게임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are making progress with Steam integration. Demo probably next month.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 8월 달에나 이제 스팀을 할 수 있는 그 데모를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쓰이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들이 스팀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다운받거나 뭐 클라우드식으로도 뭐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의 뭐 엔터테인먼트에 향한 진정성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말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동안, 드라이빙하는 동안 즐길 거리가 필요한데 역시 게임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이렇게 고객 한 명 한 명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것을 정말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시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내 모 언론사에서 인터넷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주제를 달았어요. 테슬라 현대 자동차 때문에 망한다. 자, 아이오닉 6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이러한 제목,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목을 달아도 좀 적당히 달아야지 너무 좀 심하게 달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 유튜브에 끌고 올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아이오닉 6의 성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혀진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WLTP 기준이긴 하지만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61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아이오닉 5도 실제 자기네들이 표현했던 수치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500km 갈 수 있다고 했지만 300대 후반, 400대 초반 이 정도밖에 달릴 수 없는 거리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차량 마감이라든지 안에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사용 편의성은 확실히 테슬라보다 좋은 게 맞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잘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800V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해서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충전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국내에는 이게 몇 대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상당히 모자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어렵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OTA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테슬라 같은 OTA를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차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OTA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간단한 소프트웨어 정도만 OTA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의 경우는 OTA를 통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든지 최대 속도가 향상된다든지 그러한 기능들이 있죠. 아니면 가속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할수록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강력한 긍정을 자극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극적으로 선전할수록 테슬라에게 외려 강한 광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아이오닉 6가 WLTP 기준 610km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77.4kWh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오닉 6랑. 하지만 환경부 인증으로 봤을 때는 400km대 초반에 아니면 400km가 안 되는 정도의 주행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90km, 370km도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와 봐야 압니다. 610km까지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500km 이상만 나와도 정말 아이오닉 6는 성공한 차량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에 있어서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충전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내연기관 차를 타더라도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주변에 주유소가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훨씬 더 그러한 위기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테슬라를 이용하시는 이 한국 분께서는요, 벌써 테슬라는 미국의 국민차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이어서 핸드폰에 있어서 국민 핸드폰은 아이폰이 있다면 미국에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라는 거죠.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 집에 가니까 40여 개의 충전기나 있다고 해요. 슈퍼차저가. 그리고 파워뱅크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거죠. 현재 현대 기아차 이름을 내건 미국의 충전소가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충전 전용 회사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이런 데 의지를 하고 있겠죠. 다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테슬라도 그러한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태계를 만든 기업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한 대만으로 현대차 때문에 테슬라가 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라 저도 열렬히 응원을 하지만 테슬라처럼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지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글로벌에 35,000개 이상의 슈퍼차저를 이미 보급을 했고요.
뭐 집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미국에만 봐도 이렇게 촘촘하게 슈퍼차저가 건설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글로벌에는 35,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미 어느 정도 대세는 크게 기울어진 것 같고,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테슬라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누적 판매량은 거의 300만 대에 달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4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2030년에는 연간 1000만 대 이상에서 2000만 대까지 판매할 계획에 있죠. 하지만 EV6와 아이오닉5로 대표되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두 차량을 6만 대까지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판매량은 6만 대고 뭐 글로벌에는 10만 대가 좀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랑 뭐 테슬라랑은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이오닉5랑 EV6를 지금 주문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량을 못 뽑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내나 미국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고 하겠지만 아직 테슬라의 속도는 따라올 수가 없고요. 현대차의 목표는 8년 내에 연간 전기차 187만 대 판매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현재 이미 테슬라가 확보한 캐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8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8년 후면 테슬라는 연간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테슬라를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는 뭐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점점 완화되고 뭐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아직 한 방 정도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급등해서 올라가도 좋겠죠. 하지만 뭐 하반기 들어서 특히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라든지 AI 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반기에는 좋은 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즐거운 미국 증시, 즐거운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